꼭 알아야 할 것을 꼭 집어 알려주는 주사위 채널의 정 소장입니다. 방PD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 또 이어서 어떤 종목이신지. 야, 그래도 우리는 참 재밌는 것 같아. 어쩔 때는 비슷한 업종에 있는 종목을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뭐 성장주면 성장주 이렇게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다가 오늘은 좀 또 반대네. 나는 이제 구경제, 건설주. 건설주요. 와. 근데 건설주도 그동안에 뭐 몇 주 전이었지 그 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네. 오늘은 중소형 건설주 DL 건설을 한번 보자. DL 건설이요? DL 저번에 DL 옛날에 ENC ENC. DL ENC랑 DL 건설이 다른가요? 다르지. 그러니까 이게 좀 독특해. DL ENC는 좀 뭐랄까 이 지주회사 개념이 좀 있고 네. DL 건설은 뭐 물론 브랜드는 똑같은 브랜드 써. 이편한 세상 브랜드를 똑같이 대림이니까 네. 똑같이 쓰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중소형에 속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큰 규모의. 그렇지. 와, 근데 지금 건설이 저 최근에 그 현대 HTC 현대산업 그 이제 아파트 붕괴 뭐 이런 것 때문에 건설주가 반대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좀 약간 걱정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건설주를 갖고 오신 거 보고 나 솔직한 얘기로 그 말에서 내가 지금 얘기인데 오늘 관심 종목으로 제가 현대산업개발 HDC를 오늘 얘기할까 생각을 했어. 사실. 반대로요? 반대로. 지금 오히려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그 오히려 이제 지금 왜냐면 이게 이제 주식 투자에서 핵심이 두 가지란 말이야. 하나는 뭐냐면 싸다. 싼 걸 사야지.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오를 걸 사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격 매수, 그다음에 돌파 매수 이런 말을 쓰는 건데 그러면 돌파 매수나 추격 매수 이렇게 더 오를 것 같다라는 의미는 한마디로 그 지금 현재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근데 지금 현대산업개발 그 HDC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싸다야. 완전히 싼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완전히 싸다야. 맞는데 지금 이게 건설사에서는 치명적인 실수라고 치명적인 일이 지금 이번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시장에서의 신뢰가 과연 그래요. 옳은 말이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참 안 된 얘기지만 네. 예전에 뭐 우리 저 기름 유출 사건도 있었잖아. 그때도 뭐 삼성물산이나 그때 내가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삼성 계열의 어떤 탱커를 움직이다가 좌초돼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억하는데. 네네네. 서해 쪽에. 서해 쪽에 우리 태안 그쪽에 네네. 난리가 났었잖아. 네. 그럼 그렇게 따지면 그때도 어마어마한 이미지 훼손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부분들이 잊혀진다고. 그러면 HDC 이 지금 현대산업개발의 이슈도 굉장히 큰 문제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게 하나의 계기가 돼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사후 약방문 같은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이런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이 건설 현장의 안전은 더 강화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좋은 뭐랄까 예방 효과? 물론 그거에 문제가 돼서 피해를 입거나 상처를 입은 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분들이 어떤 하나의 뭐랄까 미랄이 되고 그래서 이게 건설업계가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뭐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가 바로 저점이다. 근데 그동안에 상승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함부로 못하지. 그런데 건설업 자체가 지금 뭐 하향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못 오른 게 사실이거든. 그렇죠. 지금 이제 이따 잠깐 살펴보겠지만 DL 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PER이 4배야. 그러면 4년 지나면 더블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더블이 아니라 그러니까 투자한 금액을 다 회수한다는 얘기거든. 현재 이익을 가지고. 그런 거니까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 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저희가 작년에 중반 6월 달인가 그때 한번 다른 종목에서 얘기한 적이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대선을 앞두고 건설주로 어떤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 지금 마지막 남은 거는 그렇지. 공급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혹시 정치 테마주로 갖고 오신 건가요? 그럴 수도 있어. 왜냐면 큰 부분이 그게 있어. 왜냐면 지금 현재 신규 건설 그 착공하는 부분들을 보면 한 16만 호 정도 평균적으로 네. 그거를 한다고 해.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만 호 건설. 네. 그 5년 동안. 네. 그럼 100만 호면 20만 호잖아. 20만 호 추가로 건설해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저 누구야?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거 250만 호 얘기가 지금 나와 있어. 그러니까 미니멈으로 잡아도 20만 호가 더 추가를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캐파가 16만 호 정도가 캐파래. 네. 이 건설을 할 수 있는 캐파가. 네. 그리고 건설 경기나 이런 부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내내 그 옥죄어 놨기 때문에 인력이라든지 그리고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 하나도 안 늘렸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네. 기업 입장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할 수 있는 역량은 지금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 이상으로 이 뭐랄까 새로운 신규 건설이 일어나 줘야 된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브랜드가 있는 업체부터 골라서 수주를 한단 말이야. 이제 그동안에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리스크, 그러니까 이 가령 착공만 해놓고 가령 미분양 사태가 벌어진다거나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재건축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걸 뭐라 그래, 재개발, 네.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브랜드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는 거고 조합원들이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알짜배기 같은 경우에는 손해날 일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다 감안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대형 건설사들이 어떤 그 수혜를 입겠지만 지금 중소형 건설사들은 대형 건설사가 못 올랐기 때문에 중소형은 더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 중에 건설사를 쭉 나래비를 한번 세워봤더니 지금 DL건설이 가장 그 성장성도 좋거니와 그리고 또 뭐랄까 저평가되어 있다. 네. 피크아웃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피크아웃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싸면 뭐하냐 이거야. 예를 들어서 더 이상 성장을 안 한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피크아웃이라는 논란이 있잖아. 네. 근데 지금 건설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 건설로 한정돼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럼 이게 지금 DL건설 같은 거 주택이 70%야. 총 매출에. 그러니까 충분히 이 그 정책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합쳐져서 충분히 성장성이 담보되어 있다. 그런데 저평가되어 있다. 이러기 때문에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 HDC 같은 경우도 내가 뭐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한번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겠지만, 이것도 내가 오히려 HDC를 해야 되는 게 아니야? 할 정도로 지금 저평가 국면, 이번에 또 많이 떨어졌잖아. 많이 떨어졌죠. 이틀 동안에 가대. 거의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인진 충분히 사도 된다. 근데 이번에 나는 그렇게 그 생각해. HDC가 사실은 그 HDC 현대산업개발은 차트가 이번에 떨어지기 전에는 모양이 좋았어요. 잘 올라가고 있다가 갑자기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는 악재지만 그 좋은 차트에 있었던 가격을 훨씬 싼 가격에 그 가격에 원래 샀어야 되는 건데 이거 훨씬 제가 싼 가격에 살 수 있다 이거야. 이거 좀 질문 좀 더 사실은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자, 우리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어떤 이제 우스템은 그냥 제낄게요. 어떤 그런 사고가 났던 종목 중에 제가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 건데 그 더존 비주온이라고 회계 실수를 저질렀잖아요. 회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회계 실수를 저질러서 치명적이다. 라는 해석을 했고 이번에 HDC 현대산업개발은 건설사인데 건설사에서 건설하고 있는 그 아파트가 붕괴된다는 치명적인 사건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치명적인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저평가로 생각하시니까. 자, 봐봐. 여기에 지금 잘 얘기했어. 더존 비즈 같은 경우에는 평판이 전부야. 계열이 없다? 아니, 자기 가치만 가지고. 계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 쓰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 그게 회계라는 거는 무형적인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인데 소프트웨어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을 한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걸 만드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그 어떤 문제를 발생한 거지만 그러니까 현대산업 요구는 종류가 다른 게 뭐냐면 만드는 과정이 물론 맞지. 건설하던 게 무너졌으니까 그 신뢰는 무너졌겠지.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야. 시간이 그거를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이거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관리적인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건설 자체의 어떤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종류가 틀리다고 보는 거야. 나는 물론 이걸 더 심각하게 봐서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그 사람도 있겠지만 더존비즈하고는 개념이 틀려요. 가령 뭐라고 표현을 할까? 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인데 자동차 회사에 어떤 그런 그 자동차에 중대한 결함이 생겼어.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타고 있는 자동차도 문제고 그러면 이건 자동차 자체의 문제잖아. 근데 건설회사 지금 만들어 놓은 건축물이 문제가 있을까? 그게 아니라 지금 공정 과정에서의 어떤 잘못이 생겨가지고 이게 부실공사는 아니라고. 부실공사가 아니라 이제 물론 내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어. 지금 일이 막 벌어졌으니까. 왜냐하면 이거를 여러 가지 뭐 전문가들이 나와서 뭔가를 해야겠지. 그거를 그 사건 사고에 대한 어떤 기후의 영향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단 말이야. 부실일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부실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얘기가 틀려지는 거지. 근데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건설 회사의 세계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우리 건설 회사들이 그것도 HDC 같은 경우에는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그게 발주를 줘서 밑에 그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 문제가 거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 하청업체가 네. 어떤 규정을 그러니까 이게 과정에서의 문제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뭐 가령 볼을 쌓고 그다음에 뭐를 해야 된다. 근데 만들어진 건축물 자체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순서의 문제란 말이야.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지. 알겠습니다. 오늘 그 DL 건설이죠. 근데 갑자기 HDC로 간 것 같아. 자, 왜 같은 건설 쪽이기도 하고 또 이번에 이슈가 있으니까. 그러면 DL 건설은 일단은 얼만큼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차트를 보면서 좀 마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럽시다. 자, 매출액부터 좀 보면 매출액이 점점 이게 뭐 물론 건설회사기 때문에 들쭉날쭉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거대한 회사들이 1조 원이 넘는 회사들이 지금 이렇게 2배 이상 상승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야, 근데 ROE는 점점 이렇게 좋아지네.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근데 이 회사 자체가 이렇게 ROE가 높았어 원래. 원래 높았고 그걸 유지한다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매출액이 늘어나면 사실은 ROE는 질적인 부분은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 네. 그런데 어때? 거의 유지했잖아. 오히려 더 높아졌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이게 그러면 결국은 이게 최고치 아니냐? 이게 문제거든. 그게 네. 피크아웃이잖아. 네. 고점이 아니냐. 그렇죠. 근데 내가 계속 얘기했다시피 아까 전에 잠깐 설명을 했다시피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되든 윤석열 후보가 되든 둘 다 윤석열 후보는 오히려 더 많이 짓겠다고 했고 이재명 후보는 지금 20만 호 이제 200만 호 짓겠다고 100만 호 짓겠다고 그러면 5년 동안에 20만 호란 말이야. 지금 16만 호가 캐파라니까.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어? 이건 더 늘어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은 불 보듯이 뻔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은 뭐냐? 지금 주가만 눌려 있는 거지. 성장성이나 이런 건 담보되어 있다. 지금 사실 다른 피크아웃 논란에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은 보면 아니 내년은 이제 모르지 않냐라고 할 말이 없는데 이건 내년 더 좋아진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지. 네. 야, 차트를 한번 볼까? 차트는 지금 일봉인데 지금 조금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뭐 크게 오른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241 이동평균선인데 요게 장기 이동평균선 사실 그 241 이동평균선은 매매의 기준으로 놓지는 않아. 그렇잖아. 단기적으로 뭐 이걸 돌파했다고 뭐 골든크로스니 뭐니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다만 수준을 보는 거예요. 수준을. 그러면 241 이동평균선이라 그러면 지금 1년 정도의 그 평균가보다 밑에 있다는 거잖아. 그리고 한참 밑에 있다가 이제 비슷하게 올라왔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런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회사인데 그 1년 평균의 밑에 있다. 이거는 납득이 안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바닥을 기고 있었으면 우리가 얘기할 이유가 없는데, 왜냐면 항상 우리 방 PD 기회비용 얘기하잖아. 근데 지금 움직이는 거를 네. 보여줬다. 그런 차원에서 인제 관심을 가져도 된다. 이런 차원에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정치 테마주에도 맞물리고 정치 테마주 그러니까 그리고 무섭다. 사실은 그 이동평균선은 부딪히지 않으면 뚫을 수가 없거든요. 뚫을 수가 없지. 지금 한번 부딪혀놨다는 얘기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뚫을 수도 있겠지만 계속 그 이동평균선을 못 뚫은 데를 특히나 240일 이동평균선이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못 뚫지. 네. 그럼 결국은 조정을 좀 거치더라도 이거를 뚫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것이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인 측면에서, 전술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자면 계속 떨어지면 땡큐하고 저점 매수해야 된다는 거야. 건설주들이 약간 이렇게 땡큐로 받아먹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떨어질 그렇지. 때마다. 그런 면이 있지. 그래서 다른 건설주들 많아요. 내가 그러니까 중소형 건설주들은 앞으로 상당히 유망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 아까 얘기했지만 나래비를 세워보니까 DL 건설이 가장 성장성도 좋고 그 다음에 저평가돼 있더라 이 말이야.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현대산업개발은 포가 2야. 2년이면 지금 그 뭐랄까 주는 주가를 2년이면 그냥 그야말로 회수한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야이 지금은 싸다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네. 야, 그 중소형 건설주 중에서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이 종목을 갖고 오실 때 저는 또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뭔 생각? 아니 건설사는 사실은 이 돈을 선불로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받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종합건설사다 보니까 리스크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리스크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냥 그렇게 따지면 약간 쪼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그래서. 거푸집이라든지 뭐 시멘트 이런 요즘 시멘트도 핫하잖아요. 차라리 쪼개가지고 야, 건설주를 이거 또 당했어. 내가 기껏 내가 가져왔더니 내가 원재료를 가져왔더니 그걸 쪼개갖고 음식을 만드네. 진짜. 그래서 그렇지. 거푸집도 있고 맞아. 네. 그래 기초공사하고 그러네. 더 쪼개면 그렇게 더 시멘트도 있고 그러네. 네. 그렇지. 그리고 네. 이게 사실 건설에는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따지고 보면 네. 착공을 해서 완공하는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게 다 다르잖아. 요건 내가 얘기할게. 아니 또 얘기를 하니까 이거라도 내가 얘기해야지. 네.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야 진짜 거푸집 참 탁월하네. 그리고 또 시멘트 탁월하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골조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철근 같은 거 그 다음에 들어갈 거고 시멘트랑 철근이랑 같이 들어갈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내장재. 네. 그렇죠. 그러면 내장재면 뭐 샤시라든지 이런 거 들어갈 거 네. 아니야. 네. 그래서 이게 차근차근 유리. 네. 이제 나중에 완공 시점 거의 가면 유리 이런 게 네. 됐잖아. 그러니까 건설의 사이클에 따라서 이 건설 원부자재는 이 흐름이 다른데 우리 방 PD가 지금 내가 DL 건설 얘기를 했더니 지금 투자 전략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해버린 거야. 이거 제가 배운 거예요. 뭘 배웠냐면 우리가 몇 달 전이었죠. 원전의 어떤 그런 과정,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때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대입해서 응용한 거죠. 멋져. 항상. 네. 왜냐면 맞는 말이야. 네. 할 말이 없는. 네, 딱 그 단계가 있잖아요. 2단계에서는 어떤 게 들어가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딱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다 대입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한 전체적인 거를 책 한 권으로 보면은 건설사가 한 권의 제목을 만드는 거고, 맞아. 그 안에 이제 내용들이 발단, 전개, 절정, 위기, 결말 딱 보면은 거기에 맞게 회사들이 딱 포지션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멘트주를 좀 찾아봐야겠네요. 그러니까 방 PD는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발단 단계에서 지금 건설주 얘기하지 말고 지금 시멘트주 얘기하자는 거 아니야. 찾아봐야겠네. 할 말이 없고 할 말이 없어. 야 이거 내 꼭지라고. 내 꼭지라고. 자기가 얘기할 꼭지 아니라고. 다음 주에 제가 너무하네, 한번 진짜. 다음 주에는 이 건설주 중에 그 쪼개서 볼 만한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한번 갖고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당했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빈정상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주사위 채널은 종목 추천이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종목의 투자로 인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방송 중에 다루는 내용은 증권사, 경제연구소, 시장조사기관, 사업보고서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